6월 1일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이 됐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장, 방통위원장 이런 좀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이런 기관의 위원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옳으냐, 또 뭐 이런 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도 80% 이상이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버티고 있다. 이게 지금 맞느냐? 이런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또 감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정부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다. 또 이게 뭐 검찰의 정치수사다. 이 야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권에서는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다음 독립성이 좀 보장되지 않는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무작정 버티는 것이 옳으냐. 즉 이런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전을 어떻게 쳐다봐야 하느냐. 이게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핵심적인 키워드는 공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정.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여론조사 한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여론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일에서 30일 이틀 동안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소폭 상승해서 보름 전과 비교해서 42.5%였습니다. 잘 못한다 55.3%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초중반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또 50%를 훌쩍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국정 방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폭이 좀 더 넓어지고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이 많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 지지로 돌아서야 이게 50% 이상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30%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은 코인 게이트, 돈봉투 게이트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클 걸로 보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이냐, 어느 쪽에 투표할 것이냐에 민주당이 38.7%, 국민의힘이 38.9%입니다. 국민의힘이 0.2%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투표하겠느냐 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것은 처음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끌려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물론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가 거주지 근처에서 열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52.9%가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40.2%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어제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민노총의 시위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이 간에 굉장히 흉기가 동원이 되는 등 좀 험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일단 어제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위를 계속해 가겠다. 지금 민노총의 시위는 반윤석열 정부 시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과 대치하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겠지만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걸로 인해서 앞으로 갈수록 민노총의 시위는 사그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국민들의 절반 이상도
이 민노총의 불법 시위, 야간 시위, 야간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요즘 최고 관심이 높은 겁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녀 특혜 채용, 별의 별 특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간부가 전화를 해서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켜 달라, 이 채점표까지 조작하는 이런 일까지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태학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든 개선안, 개혁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자신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68.1%였습니다. 국민들의 68.1%가 노태학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20.1%였습니다. 노태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느냐.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선거 관리를 하면서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다. 완전히 복마전이었던 겁니다. 지금 고위직 하위직 가리지 않고 서울 지방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자녀를 다 챙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앙선관위 이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을 서스럼없이 저지르면서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선관위가 독립성 뒤에 숨어서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가 불공정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 진영별로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노태학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가 68.1%였습니다. 노태학이 선관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생각인 겁니다. 물러나라. 완전히 선관위를 바꿔라. 다른 사람 손에 선관위 개혁을 맡겨라. 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관심거리입니다. 이 코인 게이트. 김남국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으냐? 49.8%였습니다.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39.6%였습니다. 국민들의 절반이 김남국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고, 돈봉투 게이트의 윤관석, 이성만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되어야 한다. 54.1%였습니다. 부결되어야 한다. 28.1%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윤관석과 이성만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각의 흐름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헌정사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감사원까지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이 대대적인 적폐 수사, 그 다음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요구를 하는 것, 이게 언제나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게 개혁을 위해서 현 정부와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야당은 언제나 그게 야당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야당은 언제나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 독립된 기관의 침해다, 공정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 경찰, 감사원을 통해서 대대적인 지금 적폐 수사, 조사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 윤석열 정부와 이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지금 대법원이라든지 선관위, 방통위, 권익위 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두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 선관위나 대법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 사람으로 앉혀도, 사람을 심어도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면 100%의 공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70% 정도의 공정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학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진영의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불공정을 스스럼없이 저질러 왔던 사람들이다.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다. 라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명수 비롯해서 대법관들 많이 바뀝니다. 김명수도 오는 9월이면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법, 인권법 출신으로 일정하게 성향이 이렇게 편향된 사람들로 판사들로 대법관을 다 채우고 요직에 이런 판사들을 다 채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판결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재명 판결이 그런 경우입니다. 선거 기간 중이라도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고 판결 시간 끌기입니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아직도 1심입니다. 송철호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당선이 돼서 지금 울산시장 그만두고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심 재판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일정하게 편향된 이런 판사들이 진행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조국 재판 마찬가지고 윤미향 재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제는 부정부패 비리까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 지금 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너나 없습니다. 노태학이가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노태학은 안 된다. 노태학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뭐든지 개혁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녀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국가기관을 완전히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면직을 시켰는데 한상혁은 TV조선 재허가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한 달이 남았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버티다가 면직이 됐습니다. 지금 임기가 2개월 남았죠. 전현희 지금 권익위원장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이 부분을 그동안 공정했느냐,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인사교체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게 공정을 위한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공정이 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법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부정부패가 수사로 드러나게 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는 건데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것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독립적인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면, 그런대로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면 이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좀 과잉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흐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공정하게 운영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심었다 심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데에는 이권 카르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한 집단, 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해왔고 그 사유화해온 그 증거들이 선관위의 이번 자녀 특혜 채용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감사원에
이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책임은 총선을 통해서 또 다음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렇게 독립된 기관을 비롯해서 공기업에 많은 사람들 인적 교체를 하고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한 다음에 공정하게 유지했느냐, 공정성을 유지했느냐, 그 부분 가지고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독립된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자기 사람들을 모두 채웠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모두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꾼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게 운영을 해 가야 한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총선에서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법적인 수사는 수사대로, 정치적인 책임은 정치적 책임대로 이렇게 분리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